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종목이 꾸준하게 매출이 계속 올랐습니다. 올해 첫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MTNW 어드바이저 야간 특송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죠? 최근에 이제 시장 굉장히 이쁘게 잘 가고 있어요. 어제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그러한데 코스닥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코스피 키 맞추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고 한번 제가 짧게나마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라인을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매일 낮 12시 머니 차트에 나옵니다. 이 구간 자체, 돌파하는 구간 자체가 나와주면서 새롭게 조금 바닥 인식이 크게 됐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바닥이 진바닥이 되는 거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코스닥으로 돌아가 보자면 코스닥은요, 아직 그 흐름에 동조하지 못했어요. 이 고점 라인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라인을 보시더라도요,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줄 수가 있어요. 많게는 8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큰 폭의 상승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한 8%, 7에서 8%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 또 재밌는 특이점이 있는데, 오늘 외인들은요 2,8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800억대 매수 흐름, 또 그간에 갑자기 들어왔었던 이 코스닥의 수급들, 뭔가 좀 바뀌고 있다고 약간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뭔가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상승 흐름들, 코스피 지금 완전 강보합권 움직임 별로 없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대 강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흐름이 짧게 멈추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악재라고 할 만한 요건들을 맞춰봤을 때 크게 보자면 첫 번째 FOMC 12월 13일부터 14일 날 있습니다. 거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14일 날 나오게 되겠죠. 파월 의장은요 이전부터요 아주 전형적인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현 정부를 흔들어 놔야 되는 그런 조금 어떤 배우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 만한 좀 쓸데없이 과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장을 흔들기 위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또다시 그렇게 흔들 가능성 있을 것 같아서 12월 13, 14일 날 FOMC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발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미국 CPI 지표 자체가 12월 10일경에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11월 11일 날 발표됐었던 10월의 CPI 지표가 7.9%, 7.7이었나요? 하락하면서 나오는 8% 아래로 나와주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에 나오는 수치도 아마 추이가 꺾일 겁니다.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시장이 안 돌릴 일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큰 악재만 없다면, 큰 악재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악재,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시장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 보고, 혹여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전에 뭐 연평도나 백령도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푸틴의 비이성적인 행동만 아니라면, 발언만 아니라면 시장은 12월 FOMC 전까지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고요. 당분간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AS 도와드리겠습니다. AS는요 최근 추천주였었던 인트론바이오 살펴볼게요. 자, 우선 뭐 오늘도 흐름이 나쁘진 않고 11월 9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씀드린 이후에
아직까지 큰 상승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를 주목했던 것은 우선 큰 추세에서의 4년 장기 추세였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중요했던 포인트들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윤성준 대표가 윤경원 부사장한테 20만 주 증여를 했습니다. 예. 바닥 인식이 강하지 않았나, 최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리픽싱 최저가가 15,750원이에요. 더 이상 리픽싱이 안 됩니다. 현재 주가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9,800원대 정도에 있습니다. 리픽싱이 안 돼요.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뭐가 있냐면, 우선은 사채권자가 회사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 요청을 하거나 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 누가 현 상황에서 15,000원짜리인데 15,750원짜리를 9,870원 주가에 전환 신청을 할까요? 네, 안 합니다. 그럼 보통 상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400억 원 규모를 400억을 갑자기 상환 신청을 해서 뱉어낼 가능성은 네, 없습니다.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몇 가지 방법을 만듭니다. 첫 번째, 다시 새롭게 증자를 합니다.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거죠. 그럼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상환 신청한 사람도 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가를 어떻게든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주식전환 신청을 한다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환사채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우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잘 달랬을 거예요. 시장이 좀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SAL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로이반트 쪽에 진행했다가 천만 불 그냥 받고 계약이 끝났지만 워낙 규모가 큰 거라 지금 새로운 회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좋은 게 뭐냐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합니다. 네.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 자체가 인트론바이오 주가를 바닥을 인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익 중이니까요. 큰 수익은 아니지만 10,000원 아래는요 계속 좋은 가격이니까요. 좀 지켜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는 한 최소한 17,000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회복을 해줘야 되니까 이 구간대까지 한번 홀딩하신 전략이 어떨까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낮 12시에 머니차트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뭐 온실가스 등등 뭐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일정 양만큼 뭐 돈을 주고 삽니다. 톤당 거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권리만큼만 배출을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가스들을. 그리고 만약에 가스가 많이 나올 경우에 이거를 돈을 주고 더 사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적게 회사가 가스 배출을 덜해서 이거를 되팔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일 거고요. 많이들 좀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종목은 TKG 휴캠스입니다.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우선은 TKG 휴캠스는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종목이 꾸준하게 매출이 계속 올랐습니다. 올해 첫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면요, 이 10년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트 보시다시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의 실적이랑 비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추이라고 이제 검색해보면 이런 재무추이 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10년 전에 2011년도 때 매출 자체는 5천억대였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올해가 1조가 넘어가면 작년이 8,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 추이 자체는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자, 기업 분석란에서 재무제표 추이를 보자면 자, 우선은 작년에 매출이 8,600억대였고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9,300억대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년 영업이익 934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3분기까지가 1,027억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순이익이 727억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이요. 776억을 찍었습니다. 4분기도 잘 나오거든요. 네, 올해 처음으로 1조 그냥 넘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합화학기업이에요. 그러면서 탄소배출권까지 같이 하는데 이 회사는 뭐 NTNA라고 하는데요. DNT, MMB, 그 다음에 질산, 초안, 황산, 그리고 탄소배출권, 암모니아 등등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NT라고 하면은 폴리우레탄, 화약, 스티로폼, 인조가죽 등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MNB라고 하면은 폴리우레탄 단열재, 합성 목재, 포장재, 인조가죽 등에 쓰입니다. 그리고 질산 쪽 보면은 뭐 염료, 페인트, 뭐 잉크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희질산 있고 농질산 있는데 관련해서 뭐 의약품이나 나일론, 폴리에스테 이런 데 다 쓰입니다. 초안 같은 경우 의약품 살충제에 쓰이기도 하고요. 뭐 희황산 같은 경우는 농약, 뭐 섬유, 인산, 화학재료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복잡하죠? 예, 그냥 종합화학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흔히 주변에 사용하시는 뭐 옷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탄소 배출권까지 같이 좀 유지를 하면서 이슈가 좀 같이 받는 기업인데 주가 상황을 좀 보시면요. 최근 들어 추이가 천천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종합화학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그리고 실적이 약간 꺾이더라도 주가 상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은 롯데케미칼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롯데케미칼을 보자면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롯데케미칼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오릅니다.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7%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차트가 완전 돌려 세웁니다. 근데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장이 먼저 이제 반응하고 움직일 때 뭔가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때 화학주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학업종 자체가. 근데 이 롯데케미칼 차트 보시면요. 완연한 역배열에서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고점 포인트까지 좀 노리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탄소 배출권 이슈가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붐이 올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법안, IRA 법안 자체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이 밀고 나갔던 법안들이 좌초될 위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소식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화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계속 추이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번 많이 오르고 올 하반기부터 약간 박스를 그리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꼭 나올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현재가 이제 21,750원 정도 가격인데 개인적인 추천은 뭐 한 현재가 부근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21,700원 정도의 매수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22,000원 아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바로 전 고점 라인입니다. 여기 라인인데요. 여기 돌파하는 거 보겠습니다. 24,000원까지 우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원치 않는 가격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24,000원 자리인데요.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 볼린저 하단 정도 자리 되는데,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은 현금 확보하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TKG 휴캠스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